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정시를 저희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 저희 회원들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원서를 썼고, 그리고 좋은 케이스, 그리고 좀 아쉬운 그런 케이스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할 나병희 쌤을 모셨는데, 사실 15년 정도 정시를 쓰셨죠, 그렇죠? 네, 한 그렇다 14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정시 원서의 어떤 산실인 분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나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시 원서 굿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네, 그래서 본인 환산 점수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점수는 이제 네, 실제 성적을 입력했을 때 이제 대학별 계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본인이 가져가는 점수가 되는 거고, 네, 70% 컷은 이제 대학 어디가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점수를 가져갔고요. 네, 네, 그리고 최종 컷은 이제 저희 회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실제 문 닫고 간 네, 학생의 점수인데,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정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랑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좀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먼저 굿 케이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리한 반영비 그리고 예상 합격 점수 변화를 해석하는 눈, 좋은 케이스로 지금 소개를 할 건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이번 케이스들을 베스트, 사실 베스트, 워스트로 보통 일반적으로 나누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지만 이 베스트라는 건 사실 더 나은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베스트보다는 굿이라는 네. 이런 어휘를 선택했고요. 자, 일단 굿 케이스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자, 성적 100분위 성적으로 살짝 살펴보면 언매가 90, 기하가 97, 그리고 물리원 93, 지구과학 원이 74. 네. 그래서 유불리 각 과목별로의 유불리를 따져보면 네. 수학, 기하에 대한 백분위가 가장 높은, 맞아요.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언매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이 이 과학에 대한 성취도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과학에 대한 불리함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적의 구조상. 네네. 그리고 백분위 합은 270점 정도로 일반적으로 한 270점 정도다라고 하면 중앙대 좀 상위권을 쓰기는 사실 좀 힘든 점수고 그렇죠. 중하위권 대학이나 네. 뭐 건대 상위권 또는 뭐 시립대. 경희대 시립대 시립대. 정도 라인에서 합격을 기대하면서 음. 좀 써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백분위 성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최상위권을 쓰기 좀 힘들고 네. 말씀하신 대로 경희대, 건대, 시립대 요 라인 정도를 좀 살펴보고 네. 이제 아래 위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근데 실제 입결은 네. 건대 컴퓨터공학부를 최초 합격을 했고, 네. 그리고 나군의 서강대 화생공을 또 그렇죠. 추가 합격으로 좀 들어갔고요. 네. 다군 중앙대학교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다군에 이제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썼을 거고 사실 합격을 기대하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건대 정도를 가는 게 가군 적절해 네. 보이는데, 네네. 나군이 사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케이스로 이제 뽑힌 네네. 그 이유는 사실 서강대 화생공이라고 하는 좀 상위권 학과를 뚫어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낸 건데, 네. 자, 본인 환산 점수를 살펴보면 498.29점으로 네. 사실은 서강대를 쓰기에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70% 컷,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70% 컷으로 보면 502점 정도여서 이것도 사실 높은 점수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쵸. 다른 학과들에 맞아요.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결과인데 최종 컷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최종 컷으로는 494점까지 입결이 떨어진 걸로 확인돼요. 그래서 네. 이 친구는 뭐 거의 끄트머리로 붙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앞추합 그래도 맨 끝번호까지는 가지 않은 정도로 네. 합격증을 들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들어간 저 서강대를 뚫어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반영 방법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맞아요. 대학을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와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 대한 강점이 도드라지는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학을 43.3%나 반영하는 엄청나게 이 친구에게 유리한 그쵸. 이러한 대학을 선정한 게 가장 큰 나이스한 초이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탐구가 20%밖에 반영을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불리한 이 탐구 과탐에 대한 어떤 성취도를 조금 덜 반영을 하게 해주는 이러한 최적화된 대학을 선정한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맞아요. 잘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여러분들 꼭 반영비를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반영비를 가지고 모의 예측 서비스 돌려보면 다 계산이 되지만 그렇죠. 일단 나한테 유리한 대학교 혹은 유리한 학과 정도는 저희가 가채점 설명할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너희 지금은 모의 서비스 돌릴 때가 아니고 나한테 유리한 학교나 학과를 리스트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친구는 그런 걸 잘 준비한 네. 친구로 보여져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건, 자, 이거는 좀 70%인데 관연도 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이제 작년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 직전 연도 한 2개년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다라고 하면 네. 조금 이 여지를 좀 미리 판단을 해볼 수도 있지 음.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화공생명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이 두 개의 학과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이들의 선호도는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조정쌤? 뭐 선호도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화생공 화생고 쪽에 쪽 갈 것 같고. 조금 더 선호도를 보일 것 같고, 남학생들이나 또는 전자나 뭐 이런 쪽에 좀 희망하는 친구들은 사실 기계공도 나쁘지 않아, 비슷해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관연도 이제 입자를 한번 살펴보면 화생공과 기계공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22학년도에 네. 0점 약 몇 점이죠? 1.2 1.2점 정도. 정도. 1.2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어요. 네. 그런 그 전년도 2024학년도 작년에 그 전년이니까 네. 2023학년도를 보면 0.6점밖에 맞아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슷한- 입결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예상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의지원 합격 혜택 서비스라고 하는 네. 이런 서비스들이 뭐 저희도 있고 뭐 다른 타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사실 저희 겁니다. 저희 거라서 요거 공개할게요. 네. 저희들이 컷을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컷을 처음에는 조정을 해서 앉혀놓지만 사실 네. 아이들이 모의 지원을 해가면서 이 컷들은 자기들 스스로 움직여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화공생명공학은 509.89점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지금 좋은 아이들이 많이 앉아있다라는 시그널이 보여지고, 네. 네. 기계공학에는 507점 정도로 아이들이 최초 그쵸. 합격할 것 같다라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격차는 사실 여기서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에서 보여지던 그 격차보다 훨씬 더 커요. 맞아요. 한 2.6점 정도 네. 차이 나죠. 2.6, 2.7점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호도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네네. 화생공보다는 기계공학 쪽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까딱까딱한 아이들이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나군에서 서강대를 쓰는 이렇게 좀 상위권 학과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상향 지원으로 여기를 지금 쓰고 있지만 서강대 화생공을 안정적으로 쓰고 가군에서 연대고대 중하위권 학과를 노리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는 그렇죠. 이 컷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부담이 되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지면 다군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중대? 다군 뭐 성대 에너지 여기도 갔다 까딱까딱했었을 거예요. 까딱했을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조금 더 안정적인 한 음. 2.6점이라고 차이가 있는 이쪽으로 내려갔을 가능성, 이탈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를 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예비 한 40번대 번호로 이렇게 좀 상향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40번으로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잘 쓴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예상 합격의 어떤 업체들의 그 모의 지원 서비스의 점수들의 변화들을 좀 잘 살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작년에 화생고 같은 경우는 좀 요동을 많이 쳤었거든요. 네, 실제 그 변화에서도. 그렇다면 좀 의심을 하고 그렇죠. 좀 봤을 거예요. 계속 째려봤었을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딱 좋은 결과, 물론 운도 좀 따랐겠지만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케이스로 네. 보여져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이 이제 유리한 반영비, 그리고 이제 영역별 난이도 분석, 그리고 네. 이제 경쟁률 관찰, 네. 요걸로 이제 되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점수 구조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친구도 좀 비슷합니다. 아까의 친구와 좀 비슷한 맥락을 함께 하는데, 네.
국어는 2등급 93점, 백분위 93점으로 2등급이었고 미적분을 응시했고 97.1등급. 그리고 물리와 지구과학원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요. 거의 4등급 끝이에요, 사실 이거는. 사실 58은 일반적으로 40%까지 그렇죠, 이건 그렇죠. 40%가 4등급이니까 동점자 처리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렇죠.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4등 끝이에요, 이거는. 수치상으로 5등급이 돼도 할 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정말 끄트머리에 4등급을 들고 있던 이러한 친구고 합계 백분위 합이 249점이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숭실대나 그렇죠. 뭐 동국대 조금 올려가야 돼요. 볼 수 있는 네. 그 정도 라인이죠, 네, 사실은. 백분위만 사실 이렇게 듣고 학생들이 저 250인데 어디쯤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잘해야 국민대, 숭실대 그죠. 뭐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숙대 가기 힘들걸?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백분위 점수인데 이 수학, 국어에 그래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반영 비율 잘 찾아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정도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 입결은 야, 숙명여대 지능형 전자 최초합이고요. 네. 그리고 야, 낙원 서울시립대 상경계열인 경영학부를 추합. 그러니까 0번대이기 때문에 추합 한 번째. 그렇죠.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번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뭐 다구니까 추가 합격 500번이긴 하지만 500번이라고 해서 뭐 되게 뒷번호는 사실 아니고요. 적당히 붙을 만한 번호대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낙원 시립대가 굉장히 이건 돋보여요. 그렇죠. 케이스는 굉장히 잘 썼죠. 그렇죠. 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 친구의 점수 구조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렇죠. 사실 탐구가 없어야 돼요, 이 친구는. 네, 맞아요. 탐구가 없는 게 가장 유리한데 없는 학교는 없으니 맞습니다. 최대한 적게 본 학교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립대라는 학교를 찾게 된 거고 탐구를 10%밖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총 3가지 유형으로 이 친구 이 서울시립대는 이제 반영을 하는데 맞아요. 이 경영학과 그리고 이 아래에서 보여지는 경영, 경제, 도시사회, 세무, 자율전공 이렇게 5개의 모집단위는 이 인문계열 2라고 하는 전형으로 뽑게 되고 그 모집단위는 이렇게 국어 35, 수학 가장 잘 본 수학에 45%나 반영을 해주고 탐구를 10%만 거의 버리다시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영향력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이 학교를 너무나도 잘 찾아낸 게 첫 번째 칭찬할 점이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좀 저도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여기 무조건 애들 몰려서 점수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사실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탐구학의 극단적인 반영 비율로 인한 지원자의 쏠림 가능성이 충분했었습니다. 탐구를 사실 못 본 친구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2024의 수능 2024학년도에 수능 탐구 영역에 고득점을 맞은 친구들은 너무 많았어요. 변별이 잘 안 됐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최상위권에서 정말 킬러 문항들이 꽤 많이 빠져서 맞아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점수 받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러한 해였기 때문에 이 쏠림 가능성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쟁률을 살펴보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탐구가 극단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비율이.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입시의 흐름이나 이런 매체에서 이제 좀 전달되는 이런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잘 녹여서 원서를 쓴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영역별 난이도 분석을 저희가 이제 설명회 때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 못 알아들으세요. 내용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어느 대학 갈 수 있는 데가 중요하다 보니까 잘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연하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그걸 되게 캐치를 잘 해서 뭐 잘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립대 경영학부 이렇게 갈 수 있는 학과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죠. 200분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굉장히 잘 찾아 들어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자연계열 과학탐구 2 가산점을 좀 잘 활용한 친구로 보여져요. 성적 구조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언매와 미적 둘 다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컬을 희망했었던 친구의
였을 거고요. 네. 그래서 국어, 수학 뭐 물론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는 아니었어요. 그쵸. 만점에 수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100분이 99라고 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요. 지구과학 1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컷에 걸려 있었고 물리 2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100분이 93점으로 2등급을 받은 이러한 점수. 합계는 292점 100분위. 그래서 뭐 정말 메이저 의대나 수도권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애매하다로 보여지는 성적 정도로 맞아요. 보여지고, 그래서 의대도 끄트머리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정도로 보여지는 성적은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실제 이 학생 입시 결과는 이제 가군의 경상국립대 의예과를 추학 네. 첫 번째 한 자릿수대 네. 합격을 했고요. 뭐 나군 서울대 수의예과는 잘 보였을 거예요. 네, 안정 잡고 맞아요, 썼었던 맞아요. 거죠. 물리 2까지 했고 가산점 네. 얻었고 네. 지금 물리 2가 이 친구가 69점인데 네. 작년에 원 과목들의 최고점이 69점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전부 다 똑같았죠. 다 똑같았죠. 네. 그래서 물2에서 뭐 표점에 손해 보지 않고 가산점까지 얻어서 아마 최초합으로 이제 보고 네. 썼을 것 같고 네. 다군의 고신대 의예과는 이제 불합격 예비 네. 100번 때 이후를 받았는데 최종 불합격을 했고요. 어쨌든 가나군에서 합격한 케이스예요. 네. 음. 일단은 고신대는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685점, 최종 커트 685점. 뭐야? 뒤쪽에서 설명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일단은 과탐2에 대한 가산점을 너무나도 잘 활용을 했고, 맞아요. 사실 이것들을 다 일일이 다 계산을 우리가 직접 해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일치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내가 이만큼의 가산점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실제로 원서에 대한 가산점을 얻는 대학에서 어떻게 실제로 반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상국립대의 과탐2에 대한 가산점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 다른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맞아요.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들의 가산점 형태,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그죠? 뭐 연세대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은 3%의 가산점을 받는다. 아시죠? 사회탐구를 응시한 친구들은 인문계열에 3%의 가산점을 받는다. 사실 이것들은 그 친구들은 이제 그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탐구 영역에서 받게 되죠. 그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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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구조 시험 그 점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변환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 50점을 준다라고 하면 그 50점에 0.3의 그렇죠. 가산을 주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실제 대학에서는 영역별의 최고점이라는 게 잘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상국립대도 국어 영역 옆에 250, 수학 영역 옆에 300, 탐구 영역 옆에 25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점수가 최고점인 거죠. 맞아요. 이걸 다시 이렇게 곱해서 이제 최종 점수로 산출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뭐 10%를 이제 가산점으로 이제 주는 그런 학교였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69점을 맞았으니까 여기에 10%, 그렇죠. 보통 6.9점을 내가 더 받겠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상국립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식에 따라서 탐구의 환산 점수가 나올 거고 거기에 250을 곱해요. 그러니까 최종 환산 점수까지 최종 계산을 한 환산, 다음에 탐구 영역의 최종 점수에서 236.04가 탐구 영역의 최종 점수였고 여기에 10%의 가산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사실에서 경상국립대는 탐구 영역의 가산점을 10%라는 게 250점의 10%가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25점까지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총점에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경상국립대는 2과목 안 했으면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전과목 만점을 받아도 사실 허덕일 수 있는 전과목 만점을 받아도 1000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 미적 기하에도 10%의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여기에 가산점이 없고 여기에도 가산점이 없으면 사실 1000점이거든요. 만점을 받으면.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본 과탐2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러한 친구로 보여집니다. 맞아. 사실 근데 우리가 가산점을 이제 설명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길게 주저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뭐
과학탐구에 3%, 맞아요. 맞아 4점 이렇게만 표시를 하는데 실제 대학에서 환산 점수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런 이 학생처럼 굉장히 유리한 네. 이런 학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찾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네. 경상국립대가 이제 올해는 이 반영 비율 이 가산점 그대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확통까지도 응시한 친구들이 지원이 가능했어서 네. 미적기하에도 10%의 가산점을 줬는데 네네. 올해는 미적기하만 응시를 하게 지정 과목에 제한을 네네. 놓기 때문에 맞아요. 이 가산점은 빠지게 돼요. 수학은 빠지고. 수학의 가산점은 없어지게 되고 과탐의 가산점도 5%로 줄어듭니다. 10%에서? 네, 작년까지는 10%였는데 네. 올해는 5%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원론 과목 응시했던 친구들은 작년에는 거의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조금의 여지는 좀 가질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고신대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점인데 떨어졌거든요. 네, 이 친구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친구의 환산 점수 685점이었고 최종 커트라인 685점으로 저희들이 수집이 가능했는데 이 친구는 떨어졌어요. 이거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서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수능 성적 환산 상위자예요. 그러니까 이 환산 점수 높은 친구가 합격을 먼저 한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건 사실 동점자 처리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에서 바로 걸립니다. 영어 영역 환산 점수 상위자. 영어 2등급. 여기에서 그렇죠. 안녕된 거죠. 안녕된 것 같아요. 여기서 안녕이 된 케이스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는 친구예요. 너무 아쉽죠, 이것도. 아쉽죠. 맞아요. 물론 이제 경상국립대 더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아마 이 친구는 두 개 다 그쪽 썼던 걸로 보면 아마 영남 지역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 뭐 어쨌든 저 좋은 괜찮은 학교죠. 경상국립대가. 고신대도 잘 썼습니다. 잘 썼죠. 잘 썼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동점자 처리 기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이 특히 다군 학교들 물론 의대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다군 학교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엄청 오밀조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 잘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모의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학교 예측 서비스라는 곳에서 동점자끼리의 등위는 사실은 나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동점자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뒷처리는 또 후순위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좀 불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서 한번 좀 동점자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다군에서는 뭐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조금 원서를 잘못 쓴 좀 네. 아쉽게 쓴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보게 되면 반영 방법 불리한 대학 그리고 합격 컷을 예측한 실패의 사례로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점수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 친구 가장 잘 본 거는 국어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어 영역 물론 뭐 다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큰 유불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조금 더 나은 거는 표준 점수도 엄매가 낮고 백분위도 엄매가 조금 더 나은. 그래서 사실 미적 그러니까 제일 잘 본 거는 국어. 그 다음은 탐구.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게 사실 미적분.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어찌 됐던 자연계열 친구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미적과 가탐을 한 자연계열 학과를 희망을 했었을 텐데 수학이 좀 아쉽다.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백분위 합만 보게 되면 사실상 나쁘지 않은 283.5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딱히 뭔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과인데 수학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이 좀 아쉽다. 근데 사실 원서를 구성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하거든요, 사실은. 가군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썼는데 이제 예비 0번대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이제 불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군 서강대는 또 인문으로 지식융합 미디어 언론 있는 이거는 불합격을 했고요. 근데 다분히 홍대예요. 사실은 수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홍대 건축학 되게 좋은 학과지만 이제 점수에 비해서 좀 낮췄었다는 느낌인데 어쨌든 건축학에서 최초합을 한 근데 결국 다군 홍대만 합격을 한 케이스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너무 아쉽죠. 이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홍대를 갔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뭐 예측컨대 친구는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학원에서. 그래 아마 올해 또 원서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학과의 조합이 좀, 그렇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너무 특이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뭐 건축 쪽으로 가족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다분만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친구는 가군 고려대 철학과가 사실 이제 저도 백분위만 딱 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뭐 반영 비율에 최적화 대학을 선정에 실패했다라고 적혀는 있는데 사실 뭐 대체제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대체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연대로 넘어가서 이 친구가 이득을 본다라는 건 영어를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영어를 사실 실질 반영 비율도 훨씬 더 그쪽이 크죠. 그죠. 고대는 3점을 감점을 하고 그쪽은 사실 꽤 높은 맞아요. 점수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래서 영어를 조금 더 이득을 더 챙기면서 연대 쪽으로 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았겠다 정도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탐구도 사실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탐구도 나쁘지 맞아요. 않았기 때문에 탐구 반영 비율도 사실 고대가 더 높거든요. 네, 맞아요. 국어 수학은 이제 같지만 탐구의 반영 비율이 사실 고대 쪽이 더 높아서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 않아요. 나빠져 이렇게 맞죠. 잘했어. 그래서 영어가 작년에 워낙 어려웠어서 맞아요. 말씀하신 그게 대로 가장 큰 이유. 연대 쪽으로도 좀 기울여 봤을 것 같긴 한데 네. 기울긴 했겠지만 연대 쪽이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또 탐구를 보게 되면 고대를 잘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패착이라고 보여지는 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안일하게 원서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네네. 원서의 어떤 방향성이나 색깔이나 어떤 추구하는 바, 네네. 목표하는 바가 잘 보이지 않는 원서 형태이기 때문에 그쵸. 이 친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예상 배치컷 또는 뭐 학원의 상담 또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이런 걸 토대로 그냥 뭐 되겠지라고 그냥 다군에서 사실 목표가 거기였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홍대면 돼. 나는 그냥 내 수준보다 월등히 잘 봤어. 대박 친구다. 알고 봤더니 이건 좀 부가적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해본 거고. 자, 한번 데이터만 믿고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보여지는 이 자료는 자, A사에서는 667.09점을 최초 컷으로 예상을 했어요. 고대 철학과에. 근데 이 친구는 667.59점이죠. 네네. 그러면 최초합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자, B사에서는 669.09래요. 안 되네. 그렇죠. C사에서는 한참 남아요. 또. 그렇죠. C사라면 내가 보기 안정 떴을 것 같아요. 그렇죠. C사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안정, 여기는 적정, 여기는 뭐 소신, 좀 상향점. 소신 상향의 느낌으로 보여졌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여기를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했다. 그래서 뭐 요것만 본 건 뭐 담임 선생님이 보고 무조건 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고 그쵸. 사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볼 수는 없었으니 근데 이렇게 데이터들은 일정한 다 비슷비슷하게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인기학과는 충원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맞아요. 철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고대 철학과를 쓰면서 이 친구가 나군에서 서울대를 쓰거나 또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없죠. 고대에 붙으면 안 씁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무조건 앉아요. 제발 붙었으면 하면서 철학을 쓰는 거지. 또는 철학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많아서 서울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친구가 인문계열을 갈 수 있는 친구가 난 그래도 철학과야. 철학 아니면 난 공부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고대 철학을 쓴다면 서울대 쪽으로 빨려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고대 철학을 쓰는 이유는 점수가 그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초합이 최종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서를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학과 여러분들 논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업 안 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친구가 아마 곧 철학과가 제일 선호도가 낮은 학과 이다 보니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시사에서도 좀 된다고 하니 아마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충원이 거의 안 돌았어요. 거의 안 돌았고 이 친구도 아마 불합격을 했다면 괴상대 아슬아슬 아마
거의 뭐 한두 명 그 사이에서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거의 좀 안타까운 비슷하죠. 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이 친구도 근데 원래 점수는 돼요. 원래 점수는 됐는데 음. 떨어진 이유는 한국사 5등급이었습니다. 아,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네. 네. 어. 이 점수로는 네네. 667.59점인데 네네. 아, 한국사가 그러네요. 5등급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 감점 사유가 있었네요. 네. 0.4점의 감점을 당했죠. 아, 역시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네요. 정말 이 케이스는. 네. 네, 홍대 건축 다니고 있다면 열심히 잘 다녀서 좋은 네, 건축, 응원하겠습니다. 네, 건축도가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나군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서강대 이제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중 선호도가 높은 학과죠. 여기는 왜 떨어질? 여기도 비슷해요. 네네. 사실 본인은 수학을 가장 못했는데 아, 그렇죠. 수학의 반영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높다라고 한 43% 이상을 반영하는 서강대로 원서 지원을 고려했다? 네, 굉장히 미스죠. 아니라죠. 이건 정말 미스였어요. 네. 차라리 성대 쪽으로 가서 그렇죠. 뭔가를 도모를 했다면 네. 훨씬 더 나은 선택지였을 텐데 그렇죠. 굳이 인문계열을 씀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더 높은 서강대로 굳이 찾아 들어갔다. 맞아요. 이거 물음표 한 5만 8천 개 정도 그렇죠. 찍어야 되는. 그럼 전체적으로 원서를 조금 안일하게 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예측 컷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또. 그래서 다른 지식융합 미디어 여기를 지원을 했는데 네. 살펴보시면 A사에서 502점, B사에서 501점, 501점, 우리는 501.56점. 사실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없었네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보고 싶지 않았다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친구가 합격을 하려면 사실 사회과학부 정도로 내려서 원서를 썼어야 하거든요. 네네. 다른 곳이 확실한 안정이다라고 보이는 건 사실 홍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대가 분명히 불안정 또는 아까 봤던 고대에서 C4에서 했던 그 데이터만 보고 뭐 이렇게 썼을 가능성도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굉장히 안일하게 썼다. 지식융합 미디어를 쓴 거는 너무 고민 없이 성의 없이 좀 쓴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쓰시면 안 됩니다. 정시 많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충분한 데이터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좀 아쉬운 사례는 이제 모집 단위 유형별 반영비. 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여봤고 이 친구도 성적 분석을 좀 해주시죠. 사실 탐구를 잘 본 인문계열 학생이고요. 네. 국어 수학은 거의 비슷한 화작과 확통은 뭐 표준 점수로도 1점, 100분위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265.5점이라고 하는 요 정도 어디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하면 사실 건대 좀 그쵸. 중위권학과 그리고 경희대의 좀 중하위권학과 충분히 도전해볼 수도 있다 정도로 보여지는 그런 점수가 맞기는 하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하는 게 없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수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문계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유리한 학교가 딱히 잘 보이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탐구의 반영비는 사실은 낮거든요. 낮죠. 특히나 그렇죠. 사회 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탐 쪽은 수학과 비슷하게 비슷하죠. 반영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렇죠. 사회 탐구는 반영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좀 늘 이 백분위 합에 비해서 좀 좋은 학교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향성을 좀 띠기 마련입니다. 실제 입시 결과도 보게 되면 가운데 경희대 이제 광역 단위 사회과학 광역을 썼고 예비 70번대 이후로 좀 불합격을 했고요. 자, 건국대 철학과를 썼어요. 철학과도 이제 불합격했고 예비 한 자릿수대에서 불합격을 했고 이 친구도 결국 홍대 법학부를 취합 40번대, 홍대 법학부 취합 40번대를 굉장히 앞에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건 적정으로 붙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백분위 합에만 본다면 좀 아쉬운 결과를 좀 얻기는 했어요, 이 친구도. 자, 일단은 나군의 이제 건국대 철학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점수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한 자릿수를 받았는데 여기 아까 고대 철학 쓴 친구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예요. 한 자리지만 철학과이기 때문에 추합이 거의 돌지 않아서 이 친구도 불합격을 받은 케이스고
일단 반영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자, 이 친구가 음, 인문 2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쵸. 이 친구는 국어와 수학의 어떤 성취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 어떠한 반영 비율이라고 하면 그 높은 반영 비율을 잘 본 친구들이 와서 어쨌든 환산 점수가 높이 형성이 그쵸. 되는 경쟁력을 높인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국어와 수학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네. 같거나 네. 한 곳으로 가야 내가 불리함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친구는 잘못 선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국어 화작과 학통이 지금 표점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분명히 그 건대 인문 원 속해 있는 철학과든 인문 원의 네. 학과들은 수학 못 보고 그렇죠. 국어 잘 본 아이들이 계속 기웃기웃하고 있을 거고, 맞아요. 인문 2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네. 그런 친구들이 기웃기웃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2로 좀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네. 원으로 계속 눈을 좀 고정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떨어졌는데, 실제 근데 저희가 추정한 최종 컷으로 보면 인문 2로 갔을 경우에는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사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인문 2로 가면 네. 가서 우리들이 볼 수 있었던 662점이었기 때문에 네. 정치외교도 합격을 할 수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학과도 아니다. 경제학과네요. 경제학과. 네. 경제학과가 갈 수 있었던. 경제학과는 왜 많이 낮았었군요. 그러네요. 네. 경제가 많이 작년에 결이 내려갔었던 그러한 결과가 보여지네요. 결과를 보면 인문 2의 환산 점수를 가져가게 되면 뭐 정외 경제는 되고, 네네. 뭐 행정이나 부동산도 비슷하게. 네네. 오히려 인문 1이 훨씬 더 격차가 커요. 네. 지금 661.5점이기 때문에 가장 낮았던 사학과랑도 지금 1점 네. 이상 차이가 지금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택도 없었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좀 컸었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반영 비율을 너무나도 고려하지 않았던.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리고 이 친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 인문계열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경쟁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를 잘 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인문 원으로 가면 본인의 약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약점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내 경쟁자들은 국어를 잘하고 수학이 조금 더 아쉬운.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내 경쟁자일 거라서 요 반영 비율을 거기에다 곱해버리면 그렇죠. 나는 그게 불리함이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좀 견제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 우리들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좀 좋은 드립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점수도 나는 알겠지만 나와의 경쟁자들이 가지는 점수가 어떤 구조인지, 그들의 움직임이 어떠할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셔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사례까지 이제 조금 원서를 좀 아쉽게 못 쓴 케이스 살펴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잘 썼다 못 썼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재미로 재미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운이 따르지 않은 케이스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점수 구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친구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거의 비슷비슷한, 뭐 탐구가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엄매 132점에 100분이 96, 미적도 133에 96, 거의 비슷하죠. 등급으로는 좀 갈려 있지만 거의 비슷한 성취도라고 보여지고요. 생명은 다 맞은, 그리고 물리도 2개 틀렸네요. 2점짜리 2개 틀린. 그래서 굉장히 고득점을 받은 친구, 289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사실 이 정도면 메디컬 충분히 해볼 만하겠는데? 라고. 그리고 아마 요 점수 보면 연고대 그냥 가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실제 이제 입결을 보게 되면 가군의 고려대 기계공학은 이제 불합격, 그러니까 예비 20번대 정도를 받아서 불합격을 했고, 나군의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취업으로 예비 40번 합격을 했고요. 40번대에서 중앙대학교는 뭐 당연히 최초하겠죠. 최초합을 좀 한 케이스예요. 고대가 좀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아쉽죠. 좀 아쉬운데. 이 친구도 근데 방금 그 전에 친구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엄매와 미적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난 유불리가 없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만 내 경쟁자들 그리고 대학에서 뽑는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미적이
국어 영역보다 네. 내가 비슷하다, 많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건 리스크가 되어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이건 나한테는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불리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뒤쪽에서 이제 왜 이랬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친구의 고대 모집 단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입결을 네, 가지고. 네.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아, 맞아요. 좀 너무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이 친구는. 자, 우리가 써서 떨어진 학과가 여기 5번째, 순위로 5번째에 있어요. 기계공학. 그러니까 고대에서 가장 높았던 학과들부터 쭉 내린 겁니다. 네. 자, 화생공이 가장 입결이 높았다. 네. 그 다음에 스마트 보안, 신소재공학, 산업경영공학, 기계공학. 이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없었던 학과가 이렇게 5개. 네. 그 아래부터는 다 갈 수 있었다. 그렇죠. 여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반도체, 차세대 통신.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응. 사실 거의 펑크 아닌가 이거는? 다 펑크입니다. 반도체 차세대 통신으로 맞으면 완전 펑크가 난 것 같고 네. 위에 데이터 과학만 비교하더라도 거의 20점 차이가 나거든요. 네. 완전 펑크고 결국은 이 친구가 물론 지금 학과 그러니까 학과를 보게 되면 이제 기계랑 전자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군의 미자분도 굉장히 좋아하는 맞습니다. 학과지만 다군 전자전기까지 쓴 거 보면 네. 아마 이 친구는 고대에서 고려해볼 수 있던 학과는 기계나 전자 그리고 이제 계약학과들인데 계약학과들은 에임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좀 미뤄뒀던 것 같고 네. 전자기계랑 비교하면 그래서 기계가 좀 낫겠지.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것 같은데 저 실제 점수는 이제 그 반대를 보였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 친구의 뭐 어떤 전략적으로는 문제될 건 사실 없었다고 네, 봅니다. 맞아요. 전략적으로는 문제될 건 없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네. 학교 엑시 서비스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한 개의 업체가 아닌 여러 개의 업체들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같이 형성하고 있는 어떠한 결과값을 따랐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여튼 아쉬운 결과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이 친구를 작년에 만나서 입시에 대한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3장을 네네.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도 큰 불리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대 괜찮을 것 같아요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운이 없게 맞아요. 취업도 사실은 20번 대면 사실 기대해 볼 만했는데 사실 조금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었어서 아이들이 조금 몰린 맞아요. 그러한 케이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빵꾸가 나면서 제가 이 펑크 영상을 곧 올려드릴 건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고대에 대한 이 펑크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 얘네들 반도체,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이 계약학과들이 이렇게 점수가 빠진 영향을 얘네들이 가지고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여기에서 안정을 못 잡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에서 고대에서 상위권 반도체나 차세대가 안정이 안 잡힐 것 같아 라는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소재나 기계나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화생공으로 아이들이 갈아탐으로써 얘네들이 사실 추합도 더 덜 돌고 그리고 최추합 컷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이 친구가 손에 운이 없었던 거죠. 맞아요. 타격을 이 친구가 받아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좀 저희들이 이 분석하면서도 좀 많이 안타까웠던 그러한 케이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예상 밖의 변수 한국사라고 지금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딱 보더라도 한국사가 5등급이거든요. 일단 점수 구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국어 굉장히 잘한 화작으로 138점에 100분이 99점을 받은 국어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친구고 확통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뭐 물론 편차는 있죠. 근데 사실 많은 아이들이 국어는 잘하고 수학은 못한 뭐 이런 케이스의 점수 구조가 많아서 어쨌든 수학에 대한 약점을 좀 크게 가지고 있고 탐구도 좀 아쉬운. 그래서 국어에 대한 엄청난 한 칼을 가지고 있는 친구 100분위로는 266.5점 정도. 그러니까 건대 정도를 기점으로 그렇죠. 아래 위로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원서를 쓸 수 있겠다 정도로 보여지는. 근데 한국사는 5등급.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친구의 어떤 원서 접수 이제 지원 학교를 보게 되면 가구대 연세대학교 언론 여기는 상향으로 좀 지른 것 같아요. 네, 이건 지른 그냥 상향으로. 지른 네. 것 같고 네. 자, 나군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네. 그 라인이고 다군 한국외대 그렇죠. 나군 네. 시립대 정도 썼다면 다군 한국외대가 아주 네. 카드가 많지 않으니까 네. 이거 추가 합격 300번대 네. 후반에서 합격을 했다. 적절하게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이 원서의 전체적인 조합만 보면 조금 간당간당한데 좀 그런 느낌이 위험한 느낌인데라고 보여지는 건 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 친구 원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군을 사실 어떻게 될지 사실 올해야 사실 상위 15개 대학 안에 늘어난 숫자가 한 6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다군에서. 맞아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인원이 좀 되니까 어떠한 변수가 그렇게 조금 작년 것 같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작년까지는 다군의 인원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렇죠. 꼬리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안정을 잡고 쓴 이러한 케이스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군은 저희가 상위권 대학에서는 적정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안 잡힌다. 예를 들어 올해 다군에 고려대 최초합 뜨면 네. 걔 서울대 그냥 갈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카드가 많지 않아서 추가 네. 합격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만큼 꼬리가 길어지는 여지도 많지 않은 게 다군인데 네. 사실 좀 위험하긴 하죠. 사실 다군을 자꾸 쓴다라는 건. 네. 자, 어찌됐든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나군의 시립대 떨어졌죠.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가군은 거의 스나이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대감 크게는 없었을 거고 그래서 네. 다군의 안정을 잡고 나군에서 좀 사양 써야 되겠다라고 선택지를 가져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앞쪽에서 서울시립대 원서 이제 잘 쓴 굿 케이스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경영학과 합격한 친구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서울시립대 이 인문계열 2 전형의 반영 방법은 네. 수학을 45% 반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이 수학이 약점인 친구가 여기 찾아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래도 사실은 점수가 어느 정도는 보여서 예비 10분대까지 올라간 건 이건 뭐 지원해 볼 수는 있었겠죠. 네. 그래도 유리함이 아닌 좀 불리함을 들고 극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찌됐든 이 친구는 떨어져요. 네, 점수 격차는 뭐 크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예비 10번대에서 떨어지는데 네. 이 떨어진 이유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렇죠. 거죠. 한국사를 만약에 3등급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이 가정을 한번 해보면 네. 이 친구는 점수가 남습니다. 그렇죠, 남죠. 이 친구가 합격을 하고 다른 맨 문 닫은 그 친구가 떨어졌겠죠. 거죠. 맞아요. 이 한국사 5등급 몇 점이죠?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2점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892.9점으로 네. 추가 합격으로 붙었는데 한국사가 5등급이어서 90.9점으로 불합격한 케이스죠. 흔치는 않지만 네. 간혹 한국사가 문제되는 케이스가 좀 있기는 해요. 저도 작년에 백부가 272점이거든요. 근데 인하대 공대를 갔어요. 아이고. 한국사가 7등급인데 경희대가 7등급인데 마이너스 15점인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처음에 저희 그 예측 서비스가 오류난 줄 알았어요. 왜 이 점수가 안 보일까 했더니 한국사가 7등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지는 않지만 이런 케이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조금 한산 점수에서 내가 이 한국사의 유불리가 좀 만약에 뭐 5등급 이하, 그죠. 4등급 이하라고 하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사실 나군의 다른 대학을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네. 사실 어떤 학교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었어요? 일단 중앙대라고 하는 학교가 사실 시립대와 좀 견주거나 조금 상위권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친구는 국어를 굉장히 잘했다. 맞아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대 인문계열, 인문학과들, 인문계열의 학과들은 이런 사회학이나 심리, 뭐 영어교육, 사회복지 뭐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여기에 환산 점수를 755점을 갖게 돼요. 그렇죠. 높아지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경영경제대학은 751점밖에 안 됩니다. 수학의 반영 비율이 그렇죠. 높거든요, 높죠.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반영 비율 잘 찾아서 우리들이 이 중대 인문계열로 들어갔을 때 저희들 대부분 합격할 수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이 모집 단위에는.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뭐 약간 상경계를 좀 희망했던 친구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시립대도 세무학과 좋은 학과 찾아갔고 외제도 경영학부 썼다면 이제 상경계를 희망했던 것 같은데 뭐 문과야 사실 누구나 복수 전공을 하고 뭐 학과에 맞아요. 대한 메리트를 크게 살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 학교 레벨을 좀 높이려고 했다면 중앙대학교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좀 아쉬운 부분. 저희들이 사실 이 어떤 입결, 그러니까 대학에 아이들이 합격을 한 이 케이스들을 쭉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해보면서 너무 좀 아쉬운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사실 맞아요. 훨씬 더 많이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이 네. 정도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2025를 정시 지원자 필수 숙지 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네. 쭉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원서 접수 전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닙니다. 음.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원칙을 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칙을 정하라라는 건 내가 1년 더 지금 이 점수가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 번 더 재수를 할 각오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네.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또는 뭐 반수라는 뭐 이런 기본적으로 합격을 꼭 한 장은 지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안정, 소신, 상향에 대한 카드를 적절히 배분하는 네. 이 원칙을 좀 맞아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또는 어떤 정보들을 들어가면서 계속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저기 원래는 안정을 하나 꼭 쓰려고 했는데 저거 보니까 이 안정을 놔두고 조금 더 상향을 써봐? 뭐 이런 심리가 계속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안정을 꼭 어느 정도 확실한 이 안정을 몇 장 정도 가지고 갈지 이거에 대한 원칙은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 간의 합의가 또 필요해요. 아, 그럼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어떤 또는 자녀분들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원칙을 꼭 설정을 하고 우리들이 원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네. 자, 두 번째는 계속 얘기했어요. 거의 아. 모든 모든 케이스에서 다 그쵸. 반영 방법에 대해서 내 점수에 대한 유불리 분명히 좀 고려를 하셔라. 그런 아. 학교에 가야 내가 올라가는 거니까 나한테 그쵸. 어떤 베네핏이 생기는 거니까 내 점수의 과목 간 유불리가 어디가 유리한지 어디가 불리한지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네. 자, 세 번째, 나에게 유리한 반영 방법 대학을 꼭 리스트업 해두세요. 그쵸.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유리한지 이것들이 있어야 아까 저희들이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케이스 그 시립대 세무학과를 쓰는 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랑은 정반대된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는 이런 일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꼭 반영방법대학 나한테 유리한 곳 리스트업 하시고 그 안에는 교차 지원까지도 꼭 아, 포함을 그럼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스텝 2, 3은 네. 여러분들이 가채점을 하고 나서 이미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학교 예측 서비스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맞아요. 이제 실제 원서 접수 물론 이제 수시 합격 2월 되는 빠지긴 하겠지만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지금도 못 하셨다면 빨리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 예측 서비스를 돌리면서도 이 학교는 잘 보여. 근데 뭐,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어떤 대학의 서열이라든지 학과의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 데이터만 보고 홀릴 수 있단 아, 말이에요. 그럼요. 여기 잘 보이네, 여기 높은 데잖아. 근데 그게 맞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꼭 나한테 유리한 대학들 이런 것들은 꼭 리스트업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로는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죠. 여러 가지 매체, 여기 오프라인에 설명해도 좋고요, 온라인 설명해도 좋고요, 이런 유튜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시청하고 정보들을 수집하셔야 돼요. 네.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이 그쵸. 내용들을 잘 필터링 하셔서, 이 필터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도 출근길에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이런 입시 정보들이 있어요. 네. 뭐 지금 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러니까 분석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맞지 않는 올해 상황을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혼란을 가중시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멘트로
어떤 이런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좀 현혹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검증이라는 맞아요. 것들도 좀 해보시면서 필터링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이러이러한 현상, 이러이러한 변화상, 이런 전형간의 변화들은 이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 나군에선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올라가겠구나, 좀 떨어지겠구나 들을 조금 수집을 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원서를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필터링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좀 대형 학원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라고 해요. 메가도 좋고요. 네. 뭐 J사도 있고요. 뭐 E사도 있고, 뭐 네. D사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업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맞아. 내용들. 근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저희는 자극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제되고 검증받은 정보들을 확실히 전달되려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 네,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나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되게 자극적인 것들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은 정보들을 우리들이 공부하고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학정리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실 하나만 보시는 건 지양하시고 그럼요. 2개 이상, 맞아요. 복수 이상의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하나의 데이터로는 사실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무조건 오류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오류는 아니지만 좀 복수의 어떠한 것들로 여론을 좀 읽어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걸 해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여지가 있는 것들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펑크 같은 내용들도 제가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복수의 학교학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서는 3장 중에 1-2장 정도는 먼저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정적이다. 근데 그런 것들은 쓸 수 있지만 내가 조금 소신이나 상향 지원했을 때 조금 여지를 조금 발생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경쟁률을 통한 어떠한 변수들까지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뭐 안정이다라고 해서 미리 쓰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안정이 마지막 경쟁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케이스들 잘 좀 고려하셔서 경쟁률까지 최종적으로 잘 살피셔서 올해 우리의 정시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럼요. 꼭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냥 대충 얻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이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는 좀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원칙 꼭 정하셔서 올해 좀 정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저도 좀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지금 오늘이 날짜가 10일이죠. 12월 10일이 촬영일인데 오늘 11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모의 측 서비스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는데 혼란인 것 같아요. 오늘 월에 워낙 바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계속 업체들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의심의 눈으로 보거든요. 저조차도. 학생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의심을 하라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좋은 콘텐츠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